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저는 자전거 타고 이것저것 타는 남자 쌍술입니다. 오늘은 제 여자친구가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이 자전거 초보자분들, 진짜 자전거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전거에 입문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좀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자전거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일단 궁금한 게 네. 자전거를 취미로 들고 싶은데 어떤 자전거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아예 탈 줄 모르는 경우라면 나는 오히려 자전거 사는 걸 좀 추천을 할 것 같아. 왜냐면 이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상태면 자전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, 따릉이라는 건 어찌됐든 내가 따릉이를 타러까지 또 어떻게든 이동을 해야 되고, 집 앞에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대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내 사이즈에도 완벽하게 맞지 않고, 어떤 자전거를 고르든 매번 다른 자전거를 타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안정적인 라이딩을 배우기에는 좀 추천하지는 않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라면 새 자전거를 살 거다. 그러면 집에 있던 오래된 자전거가 내 몸에 안 맞는다면 그거 타면 안 되나요?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이게 작으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, 큰 경우에는 내 다리 길이에 안 맞는 사이즈를 타게 되면 뭐 그냥 넘어지는 건 다반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작다 그러면 뭐 연습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, 큰 자전거라면 아예 추천 안 합니다. 그럼 자전거를 좀 구매한다고 했을 때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는 금액은? 아예 입문이라면 사실 자동차로 치자면 이제 범퍼카를 사야 되는 건데, 그러려면 한 뭐 40에서 50 정도? 사실 신품으로도 이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어. 40에서 50이면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? 뭐 브랜드로 따지자면 미니벨로드를 좀 더 추천을 하는데, 입문할 때는 그런 경우에는 뭐 티키카카 뭐 이런 이게 브랜드명인지 모델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혀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. 그거랑 유사 브롬톤처럼 생긴 애가 있어. 내가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브롬톤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거든. 그런 걸 사보면 아무래도 바퀴가 좀 작은 자전거가 무게중심을 좀 낮추려면 많이 낮출 수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입문을 할 수 있지. 자전거를 주변에서 알려줄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? 이 자전거가 의외로 이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약간 체육센터, 뭐 문화센터 이런 데서 자전거 강의를 해주는 데가 꽤 있거든. 자전거 타는 법 알려주는 곳. 그런 것도 있고, 여기 그 우리 청계천 따라서 한강 타고 오다 보면 자전거 연습하는 공간 있잖아. 거기에서도 뭔가 좀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런 구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레슨 같은 거? 이런 거 받아보면 좀 좋지 않을까. 거긴 모두가 초보니까. 자전거 완전 초심자가 자전거를 좀 배우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? 당연히 이건 어쩔 수 없는 뭐 케바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, 자전거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. 시간 제외하고 뭐 내가 매일 탔다라고 친다면 한 4일? 5일? 일주일이면 할 수 네. 있다. 근데 그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게 그 겁을 없애는 거, 그게 제일 중요한데,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네발 자전거를 타보는 것도 도움이 꽤나 되고, 어른용 네발 자전거가 없긴 하지만, 그래서 이제 아까 미니벨로 같은 걸 추천을 했던 게, 바퀴가 낮은 것도 있지만 안장 높낮이 조절이 되게 쉽단 말이야. 요즘 전문 자전거들은 다 볼트로 조여야 되는 거니까 풀고 조이는 게 되게 복잡한데, 미니벨로들은 거지는 그냥 레버를 이렇게 제껴서 안장을 낮출 수 있다 보니까 안장을 낮춰서 발로 굴러서 타는 거지. 애기들 자전거들 중에 밸런스 바이크라고 아예 페달이 없는 자전거의 형태만 유지하는 그런 자전거들이 있거든. 내가 구른 다음에 발이 떠 있을 때 그 바들바들 거림을 내가 몸으로 계속 이제 경험을 하는 거지. 그래서 발을 계속 굴리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익숙해지면 사실 페달링을 하면 할수록 자전거는 덜 흔들리니까,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다. 그러면 초심자가 자전거 탈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? 일단은 통행량이 조금 적은 곳을 고르는 게 좋지. 사람이 좀 적은 곳. 아무래도 내가 좀 타인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서, 고속도로에 오늘 면허 딴 사람이 나가는 거랑 좀 비슷한데,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빠른 속도로 다니는 자전거들이 반응하는 게 좀 행동 반경이 커지다 보니까 사고도 좀 커지고, 일단 자전거들이 빠르게 달리면 초심자 입장에서 너무 빨리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좀 무서워서라도 내가 좀 위축이 되고, 아무래도 또 넘어질 걸 염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,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 좀 없을 때 좀 도톰한 옷들을 입고, 그럴 때 조금 이제 넘어지는 걸 좀 각오하고라도 이제 사람이 없는 데서 좀 편안하게 타면 좋다. 그런 것도 있고, 처음이라고 이제 헬멧을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사실 자전거보다 헬멧을 더 빨리 사야 되고, 헬멧은 웬만하면 온라인에서 뭐 쿠팡에서 이런 거 사는 거 다 좋은데, 매장에 가서 실제로 착용을 좀 해보고, 그 착용한 모델의 둘레, 그 미디움 사이즈 기준으로도 뭐 55에서 58인 경우도 있고 59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써보고 그 수치를 확인을 해서 그걸 뭐 쿠팡에서 좀 저렴하게 산다거나, 그런 식으로 안전을 좀 도모하는 게 좋지 않나.
초보자가 이거는 꼭 사두면 좋다 하는 안전용품들도 있을까요? 정말 구하기 힘든데 팔꿈치 패드 이런 거 있잖아. 보호 패드. 지금 진짜 내가 처음 자전거를 타는 거라면 팔꿈치랑 사실 무릎은 잘 모르겠는데 손바닥 여기 손목에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 이제 닿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짚고 여기가 다치는 까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게 좀 구하기가 힘들다면 조금 도톰한 장갑? 달리기 할 때 쓰는 그런 약간 면장갑 같은 거 그런 것만 껴도 어느 정도 좀 보호가 되니까 그런 거 끼면 좋고 뭐 스키 장갑까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손에 좀 활동성을 좀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해져서 그런 스키 장갑은 두꺼워서 보호는 잘 되지만 추천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면장갑 달리기 할 때 흔히들 끼는 그런 장갑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. 원래 자전거를 좀 탈 줄 알고 따릉이 정도는 타던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입문하고 싶다 할 때 좀 추천하는 그런 자전거 뭐 형태라든가 가격대가 있을까요? 형태라면 사실 이게 내가 자전거를 무슨 목적으로 타냐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그냥 자전거를 타고 그냥 어딘가 이동을 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기는 그 풍류의 흐름 자체가 좋았다. 그러면 사실은 사이클보다는 미니벨로가 훨씬 좋고 사이클 형태를 내가 꼭 고수해야겠다. 내가 저 모양이 너무 예쁘다. 그러면 사이클보다는 이제 그래블 자전거들 그런 애들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지도 않을 뿐더러 샀다가 이제 파는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이제 중고가도 좀 많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서 조금 즐겨보는 것도 방법인데 내가 좀 자전거를 하나의 좀 진득한 취미로 가져가고 싶고 내가 좀 빨리 달리는 게 좋고 어디 멀리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역시나 좀 로드사이클을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가격대는 사실 진짜 천차만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나는 중고거래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추천하진 않고 왜냐면 자전거 중고거래를 한다는 건 조립형 PC를 내가 직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해도 사기를 당한다라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신품을 사는 걸 좀 추천하고 그럴 때는 좀 입문 브랜드들 국내 브랜드들 뭐 첼로도 있고 엘파마도 있고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문급 자전거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타는 거 좋지 않나. 자전거를 혼자 타면 좀 재미가 없는데 또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진 않아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실력은 아직 동호회 가입하기 부담도 그럴 때는 어떡하나요? 그래도 다행인 건 동호회들도 실력을 좀 나누어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호회 이름 중에 빡센 팀들이 있어. 이름만 들어봐도 뭐 탑스피드, 첼로 레이싱 막 브랜드 이름이 붙어 있고 그럼 이 팀들은 이미 입단이라고 부르고 여긴 가입도 아니야. 여긴 입단이고 여기는 들어갈 때 테스트도 하기 때문에 그런 동호회들보다는 차라리 소모임에 있는 뭐 지역 이름 딱 붙어 있고 어디 뭐 동호회 이런 걸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타니까 그래도 좀 동네 안에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동네에서 맛집도 다니고 해서 초보자들은 거기에 좀 많이 모인다. 해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모임 어플을 좀 많이들 쓰셨고 그 전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 많이 쓰셨고 밴드도 쓰시긴 하는데 네이버 밴드는 조금 더 중년대 이상을 분들이 쓰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어플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성수님도 완전 갑자기 그냥 맨몸에 자전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좀 사람들 친구 사귀고 이 분야에 좀 전환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좀 좋았던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때 이제 지위프트를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지위프트 공식 이 채팅방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서울에 있는 형 누나들이랑 좀 교류가 많이 생겼죠. 아무래도 내 지인들이 다 사이버 지인들이긴 하지만 다 서울에 있으니까 나도 서울로 올라가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그 문화를 겪으면서 아 자전거 같이 타는 게 꽤나 재밌는 일이구나 하면서 또 대구에서도 다시 이제 주변 샵들에서 운영하는 라이딩을 또 나가게 되고 이게 문화가 지방은 조금 더 샵 기준으로 샵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동호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갔던 샵에서 뭐 함께 라이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지역마다 좀 유명한 샵들에서 운영하는 그런 라이딩도 있으니까 그런 데 참여를 해서 거기서 꼭 자전거를 사야만 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. 뭐 그런 곳도 있겠지만 그런 거 잘 찾아보고 지역 그런 샵 동호회를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자전거 처음 할 때는 초심자가 가보기 좋은 어떤 서울에 있는 코스 있을까요? 소심자분들은 일단은 한강 자전거 도로가 그나마 솔직히 제일 안전한데 동네 코스들은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차라도 좀 사라져 있으면 그나마 좀 안전하게 탈 수 있고 한강을 좀 이용을 해서 초보자들이 조금 어필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오르막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은 이제 하늘공원, 노을공원 그 마포 쪽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래도 가장 좀 안전하고 차량 통제도 잘 돼 있고 인파도 좀 적고
그래서 거기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밖에 초심자 여러분들께 올 시즌 시작하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? 이 자전거라는 게 결국은 속도를 내는 스포츠다 보니까 반드시 누군가와 스스로 경쟁을 하게 된단 말이지. 이게 내적으로 저 사람 따라잡았으면 좋겠다. 내가 저 사람보다 빠르고 싶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종의 경쟁 심리를 스스로 부추기게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 원래 자전거를 내가 시작했던 명분을 좀 잃게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정말 즐기고 싶었다. 나는 그냥 걷는 건 너무 느린 것 같고 자전거 타면 꽤나 멀리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가서 좀 바람도 좀 맞아보면서 느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무래도 자전거가 기동성이 걷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었는데 너무 멀었던 곳을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자기의 처음 시작했던 그 초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안전하게 타시면 자전거는 결국 안 다치는 사람이 가장 오래 타는 거니까 항상 그 첫 마음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. 오늘 그래도 또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초심자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은 저도 항상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지만 초심자의 마음이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요. 거의 10년 전에 초심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하려도 잘 못하겠는데 다행히 이렇게 도움을 잘 받아가지고 이런 또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었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자전거를 비슷한 수준에서 혹은 조금 더 입문 단계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Bye guys.